인간 수업, 보건교사 아는형, 스위트홈, 지난해 화제가 됐던 드라마들인데요. 혹시 이 드라마들이 어디서 방송됐는지 아시나요? 지상파도, 종편도, 케이블도 아니고 OTT 서비스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작품들입니다. 넷플릭스는 국내 출시 초반에 찻잔속 태풍이 될 거란 예상을 보란듯이 뒤엎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한 OTT 얘기 해보겠습니다. 본방사수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최초 공개 시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넷플릭스가 바꿔놓은 미디어 시장의 현상인데요. 생활 패턴이 다양해지면서 방송사의 편성을 기다리기보단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방송을 보고 원하면 몰아보기도 할 수 있는 편리함,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라면 기꺼이 돈을 내고 보겠다는 인식의 변화로 OTT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총 가입자 수가 2억 37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료 가입자는 지난 한 해에만 3,700만 명이 늘었고 매출은 전년 대비 24%나 늘어서 250억 달러, 우리 돈 27조 5,600억 원에 달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넷플릭스는 지난 97년 비디오, DVD 대여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평범한 대여점과는 달랐습니다. 당시엔 사람들이 대여점에 가서 보고 싶은 비디오나 DVD를 골라서 빌리고 또 직접 가서 반납하고 이 과정에서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내는 게 보통이었죠. 그런데 넷플릭스는 주문받은 비디오나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고 반납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사업을 확장합니다. 콘텐츠를 고객의 집 앞이 아니라 안방, 눈앞에까지 전달하기 시작한 거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바로 지금의 OTT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엔 지난 2016년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2018년 657억, 2019년 2483억, 그리고 2020년엔 무려 5천억 원이 결제됐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넷플릭스가 빠르게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입니다.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가 화제성이든 조회수에서든 성공한 덕분이란 거죠. 참신한 소재와 탄탄한 전개로 공개와 동시에 화제가 됐고 이런 드라마들은 결국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한국에서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위트홈은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로는 최초로 탑3에 올랐고 전 세계 11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업이나 이태원 클라스처럼 넷플릭스가 독점 서비스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서비스되면서 주목받은 드라마도 많았습니다. 전 세계 인기 TV쇼 100위권 안에는 한국 콘텐츠 10개 내외가 꾸준히 포진해 있습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 콘텐츠 잘만 만들면 전 세계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에 8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국 콘텐츠에 7,7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올 한 해 지난 5년 동안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콘텐츠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지원할 법인도 새로 만들었고 얼마 전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대형 스튜디오를 장기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과감한 투자는 질 높은 콘텐츠로 이어졌습니다. 킹덤의 경우 제작비를 회당 20억 원, 스위트홈은 회당 30억 원 정도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명 배우들을 쓰면서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느라 제작비를 쓴 게 아니라 CG나 특수 영상 제작에 공을 들이면서 그야말로 콘텐츠 수준을 높이는데 돈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넷플릭스의 행보를 보면 영화 못지않은 질 높은 드라마 제작, 독점 공개할 콘텐츠 수급에 집중을 했고 올해도 여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얼마나 잘 만들고 또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결국 OTT 시장의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콘텐츠 저작권을 가진 회사인 만큼 콘텐츠의 질과 양은 독보적입니다. 계열사 이름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디즈니 컴퍼니 안에 픽사와 마블, 20세기 폭스필름이 모두 들어있고 미국 지상파 ABC, 스포츠 전문 ESPN,
다큐 최강,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 특히 디즈니와 마블, 픽사 콘텐츠의 독점 공개를 큰 무기 삼아서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당초 디즈니는 2024년까지 가입자 6천만 명을 목표로 세웠는데 이는 서비스 11개월 만에 달성했고 넷플릭스가 가입자 7천만 명에 도달할 때까지 8년이 걸렸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이걸 단 1년 만에 이뤘습니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를 보면 7,370만 명으로 넷플릭스 신규 유입의 2배에 이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세가 무서운데 디즈니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는 스트리밍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기대작들을 디즈니 플러스에만 풀거나 극장과 동시 개봉하는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픽사 애니메이션 소울을 독점 공개한 바 있고 톰 행크스 주연의 피노키오, 주드로의 피터팬과 웬디, 엠마 스톤이 출연하는 크루엘라, 출연진 이름만으로도 기대되는 작품들도 대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도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디즈니는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당분간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요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700엔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걸 감안하면 월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서비스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렇게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토종 OTT는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 밀려 토종 OTT들이 사업을 접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엔 동남아 대표 OTT로 꼽혔던 훅이 서비스를 중단했고 말레이시아 1위 OTT도 넷플릭스에 버티지 못하고 인력 감축을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OTT 서비스들이 저마다 색깔 있는 독점 콘텐츠를 늘리게 되면 시청자들은 하나의 OTT 서비스만 이용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서비스에 동시 가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토종 OTT 서비스도 더 늦기 전에 강점을 살려 각자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낵처럼 가볍지만 끊을 수 없는 이야기, 스낵인포였습니다.